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정길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현재 시간 9월 13일 9시 41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금값이 역대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8시 50분 상황이긴 한데요. 환율은 1337원, 금 국제가는 2558불, 그람당 기준가는 11만 원을 넘겼고요. 한동 가격은 41만 2,600원을 보였습니다. 실버는 1,290원, 플래티늄은 4만 1,300원, 팔라듐은 4만 4,500원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상황, 오늘 금값이 가장 역대 최고가를 찍은 이유는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 금리 인하와 실업지표 악화가 요인이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0.25% 인하를 하겠답니다. 예금금리는 3.5%고요. 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명으로 주간 2,000명 증가를 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해서 노동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게 되면 고용이 악화되고 미 연준은 금리 인하 주기를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 분석치가 있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는 미 연준의 9월 기준금리가 0.25% 인하될 확률은 65%라고 하고 있고 0.5% 인하될 확률은 35%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B컷은 0.5%의 금리 인하를 의미하고요. 이 기대감에 의해서 금값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로는 다음 주 추석 연휴죠. FOMC 회의에서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점도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미 연준의 전직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9월 B컷 0.5%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하고요. 이 키코발 뉴스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2025년까지 2,7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키코발, 트럼프하고 해리스 방송 토론 저도 봤습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이 승리하든 금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고요. 재정 정책의 방향성과 이 전반적인 시장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안전자산의 매력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다가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인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른 이 기회비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런 시기에 금은 우상향되는 그런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대선 전후로 금의 강세를 이끄는 지리적 위험과 탈달러화 추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키코발 뉴스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금 매수 대열에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AP통신발 뉴스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제한 해제 요청을 급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서 확전될 것을 경고해 나서고 있습니다. 키코발, 금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세계 약한 경제 성장으로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답니다. 이거는 앞선 영상에서 수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 중앙은행들이 세계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을 매입하고, 특히 중국의 금 매입 전략에 주목하고, 금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지리적,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한 대안 자산으로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는 탈달러화에 동조하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100% 관세를 매기겠다.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악화되겠죠. 물가는 상승할 거고 인플레이션은 증가될 것이고 모두에게 안 좋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앞서 우크라이나의 서방 국가들의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할지 말지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전쟁 확산은 매우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 세계 경제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래티늄 백금 시장은 2024년 100만 온스 약 31톤 정도가 공급 부족 전망이랍니다. 그만큼 수요를 충족 못 시키기 때문에 플래티늄 가격에는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로이터에서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오펙 플러스 알파 산유량 증가분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3년 만에 최저치 근처로 하락했고요.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65.7달러 하고 있답니다. 경제 성장 둔화,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중국의 원유 수입은 올해 약 3%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에 세 차례뿐이었는데 이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 전반에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CNBC 트럼프 탈달러화하는 나라엔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했죠.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OECD 이제 가입한 나라들은 그 무역의 자유로운 무역인가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국제 규범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높아질지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미국도 안 좋아지는 건데요. 이 미국의 무역 적자 대부분이 멕시코와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이 대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이 될 텐데 이 생필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미국에 큰 도움이 될지 걱정입니다. 자, 다음은 ING 발루스 금의 가격 상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2025년 평균 국제금값은 온스당 2,700불까지는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미 소비자들의 채무 불이행 연체 우려가 2020년 4월 이후 최고랍니다. 연체라고 하는 거는 주택 구입을 해서 은행에서 빌린 원금이나 빚,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카드 연체 금액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미국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키코발 뉴스 러시아 금 매수 열풍 9월 6일에서부터 10월 4일까지 이 금 구매에 할당된 자금이 1,729억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5,600억 정도랍니다. 그래서 금 매수량 월간 증가율이 7배인 700%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다 한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계절을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친지분들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